오늘 특강 주제는 가장 빨리, 가장 많이 돈 버는 법입니다. 돈 버는 법. 사실 돈을 벌고 싶잖아요. 돈 버는 거는 정말 많이 벌고 싶어 하는데 빨리 벌고 싶고 그 다음에 적은 돈이 아니라 많은 돈을 벌고 싶어 할 겁니다. 이게 제가 사회 초년생 때부터 갖고 있던 고민이에요. 이런 고민인데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지 제가 해왔던 거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은 동일합니다. 시간은 평등하다고 하는 게 딱 한 가지예요. 똑같은 시간이 주어져요. 누구는 돈을 많이 벌고 누구는 더 적게 벌고 똑같은 시간을 투입하더라도 몸값의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의 몸값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직업을 택하는 것도 기왕이면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연봉이 가장 높은 직업을 가지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내렸던 정답은 거의 이거예요. 몸값을 올려서 그래서 출세했다고 하고 성공했다고 하고 결국에는 시간은 모두한테 주어지지만 이게 저는 이거라 보거든요. 효율성. 똑같은 시간을 하더라도 아니면 어떤 일을 하더라도 더 짧게 하던가 아니면 동일한 시간을 투입하더라도 훨씬 더 큰 금액을 벌던가 이거를 머릿속에 넣어야만 하는데 그냥 우리가 보통 사람들의 정답은 몸값을 올리고 그러려면 공부 열심히 하고 그래서 좋은 직업을 가지고 연봉을 높여야 되고 연봉을 높여서 이직을 해만 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딱 나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보통 사람들의 방법인 거예요. 혹시 이 영상 기억하시나요? 이분의 직업은 맞아요. 요리사였어요. 요리사인데 1억을 모았어요. 아마 23살에서 30세 정도가 됐던 것 같아요. 30세까지 거의 돈을 안 썼어요. 10년 기간 동안 저축을 해서 1억을 모았어요. 1억을. 이분이 그동안 연봉이 올랐을까요? 연봉에 대해서 크게 변화도 없었어요. 그냥 지금 갖고 있는 거는 딱 1억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1억밖에.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얘기했어요. 앞으로 이분이 40세가 되더라도 그래봤자 2억 뭐 플러스 조금 알파예요. 그 10년을 또 더 산다 하더라도 이때는 2억도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제가 질문을 했을 때 이분은 결혼을 한다고 했거든요. 결혼을 한다고 하고 혹시라도 지금 아이가 태어난다고 하면 이제는 배우자와 아이까지 정말 처절하게 아끼고 아껴야지만이 2억을 겨우 모을까 말까요. 자, 2억을 모은다 하더라도 집 한 채 사는 게 되게 애매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설명을 드렸어요. 죄송하지만 절약만 하면 가난을 벗어날 수 없어요. 이거는 평범함도 아니고 가난이에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분은 요리는 할 수 있는 기술은 가졌지만 사업장을 또 어떻게 운영할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계획도 없었습니다. 사실 보면은 성실한 삶을 살고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분께 지금까지 너무 잘 살았다. 하지만 그대로 살면은 또 안 된다라고 답을 해줘야 되는 게 너무 좀 아쉽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이 요리사 청년분만의 모습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고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저도 그랬어요. 저도 왜냐면 노동자부터 시작을 했으니까요. 저는 결코 노동자나 월급쟁이를 폄하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면 사람은 단계를 밟아야 되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저축만으로 좀 돈을 모아가는 게 이게 과연 정답인가? 아무리 계산해도 정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왜 노력을 해도 가난할까? 쉬지 않고 일을 하는데 왜 가난할까? 그거는 바로 노동으로만 인생을 계산했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 역시 저녁 6시에 출근해서 아침 6시 퇴근했지만 저도 제가 만으로 4년 반 동안 제가 모았던 게 1.2억이에요. 1.2억을 제가 모았어요.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들 저분 화면 보면 저 잘했죠? 저 정말 잘했죠? 그런 표정으로 저를 찾아오셨어요. 맞아요. 잘했는데 그 과정은 종잣돈 모으는 과정은 정말 잘했는데 사실 그 다음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좀 그랬거든요. 저도 4년 반 동안 1억 2천 모았지만 제가 만약 9년을 또 이런 일을 똑같이 했다 하면 저는 모아봤자 2.4억인데 2.4억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안 된다고요. 그 다음 시기는 결혼이라는 걸 해서 총각으로서 아낄 수 있는 것과 결혼하면서 아낄 수 있는 것은 거의 게임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다음은 2억도 안 될 가능성이 높았어요. 제가 4년 반 동안 1억 2천을 모았으면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저하고 같이 일했던 동료들 중에서 가장 많이 모았던 사람들은 3천에서 한 4천 정도? 이것도 저보다 페이가 높았던 분들이 모았던 돈이니까 제가 거의 3, 4배를 더 모았으니까 어떻게 살았는지는 딱 답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 노동으로 목돈 만드는 거에 처절한 삶을 이미 경험해본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아파트를 제가 구입하게 됐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 아파트를. 제 현금이 3천만 원이 들어갔어요. 3천만 원이. 이 3천만 원으로 샀던 아파트가 제가 8,700만 원을 샀는데 이게 불과 2달 만에 플러스 5천만 원이 된 거예요. 5천만 원이. 그래서 저는 이게 뭐지? 기쁘기도 하지만 저는 지금 처절하게 1억 2천 이거를 먼저 모았기 때문에 이게 4년 반 걸렸는데 불과 제 돈 3천만 원이 2달 만에 5천만 원을 벌어준 거예요. 노동 수익과 자본 수익의 차이가 이렇게 큰가라고 하는 거를 좀 실감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공부를 하다가 그때 조금 더 부동산에 집중해서 또 경매에 집중해서 좀 공부를 했었습니다. 일단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돈을 더 빨리 더 많이 벌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본 수익이라고 하는 거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아마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그게 말이 쉽지 뭐 지금도 가능하냐, 그게 정말 쉬운 일이냐, 누구나 가능한 일이냐.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사례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자, 아파트를 산다고 하면 금매로 사잖아요. 가장 싼 매물이잖아요. 가장 싼 매물 중에서 가장 저렴한 이 매물을 사서 수익 내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이제 올라가기를 기다리는 거죠. 보통은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프를 보고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앞으로 이만큼의 기대를 하면서 아파트를 사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아니면 주변의 아파트가 이 정도 가격이니까 이게 올라가겠지라고 기대해서 사는 거죠. 보통 일반 사람들이 자본 수익을 얻는 방법입니다. 자, 그렇지만 저는 제가 정말 어렵게 돈을 모았기 때문에 제가 돈을 잃는 거를 너무 싫어했어요. 잃는다는 거는 상상조차 하기 싫었어요. 자,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제가 매입한 시점부터 올라갈 수도 있지만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혼란의 부동산 시장에서는 투자를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로 올라갈 가능성만 있는 게 아니라 내려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불안해서 공부를 하고 또 공부를 하고 하지만 변수가 있는 투자를 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제가 택한 거는 바로 경매라는 거예요. 경매. 경매라고 하는 거는 올라가고 내려가고를 확 벗어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 금매가 나와 있지만 이 금매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사면 되더라고요. 6억 5천인데 만약에 6억에 산다고 하면 제 매물부터 팔릴 거 아니에요. 어쨌든 저는 이 나와 있는 5천보다 더 저렴하게 샀기 때문에 그만큼 안전마진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적은 종잣돈을 확실하게 불려갈 때 좀 너무 유용하게 사용했던, 그리고 여러분들 아마 펀드 가입해보고 주식도 사보고 했겠지만 돈을 넣은 다음에 마음 편한 투자 있어요? 주식 시세가 매일매일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마음이 편할까요? 편치 않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제가 정말 2다리 쭉 뻗고 편하게 투자했던 게 바로 경매입니다. 왜냐면 시세보다 할인해서 사는 거고 할인한 만큼 이게 이익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경매를 택한 거고, 제가 인스타에도 올렸지만 방금 그 6억 5천 보여드렸던 그 매물인데, 자, 이 매물을 지금 동일한 매물이에요. 동일한 매물을 5억 8,600 여기에 샀고요. 아까 지금 금매물로 나와 있는 거는 6.5억이에요. 그러면 지금 금매물보다 약 6천만 원이 저렴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이게 방금 샀던 매물인 거고, 제가 처음 샀던 집은 2달 만에 5천을 벌었는데 또 경매를 활용을 하니까 2달 만에 6천만 원의 수익을 거두게 됐습니다. 정말 작은 수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공부를 해서 내가 내 직업을 갖는 공부도 되게 중요하지만 직업 외에 이런 기술을 갖고 있으면 너무 좋다는 얘기예요. 아, 저도 알겠는데 그게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건가요?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금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시장에 나와 있는 가장 싼 매물을 하는 거지만, 금매에다가 경매를 하려면 뭐만 더 하면 돼요. 권리 분석,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점유자를 내보내는 거, 이 2가지만 공부를 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금매물을 사는데 이거를 공부한 사람은 시장의 금매물보다 저렴한 매물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건물주님 맞죠? 왕초보는 무서워요. 맞아요. 무서워하기 때문에 더 싼 거예요. 남들하고 똑같이 편안하고 이런 거에서는 수익 내는 게 더 힘들고 남들이 꺼려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큰 수익을 얻는 거예요. 항상 남들이 귀찮아하고 애매하고 불확실해하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 나는 두려워요, 부담돼요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더 돈을 벌겠구나, 더 수익을 내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몰랐을 때는 항상 사람들하고 막 치고받고 싸우고 뭐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게 해결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런 거는 되게 극소수의 하나고 대부분의 사건은 원만하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인스타
인스타에도 올렸었어요. 인스타에도 저희 친누님이 받았던 물건이거든요. 작년 12월에 받아서 올해 1월 달에 잔금을 내고 지금 2월에 명도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달에 명도가 끝났어요. 저는 그 아파트 가보지도 않았어요. 제가 또 누님에게 직접 아파트 시세도 조사하고 법원 입찰도 가고, 제가 이사하는 날도 전화로 명도까지만 다 해놓고 누나가 직접 가서 점유자한테 이사비를 주게끔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현장에 아직도 가보진 않았어요. 여기서 입찰장도 그냥 입찰가 정한 다음에 입찰표 적어내고 영수증 받고 이렇게 해서 그냥 간단하게 한 번만 해보면 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 여기서 제가 이제 도와드렸던 거는 권리분석 이거하고 제가 명도만 이거 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누구나 한 번 정도씩 해보면 다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것도 제가 인스타에 올렸는데 너무 좀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던 거고, 여기도 제가 얘기했어요. 누님이 아이들하고 같이 살고 있으면서 목돈을 1,000, 2,000, 3,000 적금으로 모으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부동산으로 원래 나와 있는 금매보다 훨씬 저렴하게 살 수 있다고 하면 목돈을 모아가는, 자산을 불려가는데도 훨씬 좀 괜찮은 속도로 불려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또 해본 사람은 또 신기해 하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어렵다고 하시는데 행복재테크의 게시판 중에 추억낙찰 매매 알림 게시판이에요. 여기 가서 보시면 낙찰, 첫 낙찰 받았습니다. 첫 낙찰 받았습니다. 한 달 만에 낙찰, 생애 첫 낙찰, 이런 낙찰기가 되게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시장이 좀 불안하고 이렇게 할 때는 경매를 활용한다고 하면 금매물보다는 더 저렴한 조건에 만날 수가 있습니다. 금매를 사면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줘야 돼요. 그런데 경매를 취득하면 세입자 이사비를 주면 되는 거예요. 또 법원에서 사고 팔고 하기 때문에 안전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끔 보면 이런 장 같은 경우에는 책 한 권 보고 뭐 영상 보고 뭐 이렇게 간단한 공부로도, 또 유료 사이트 들어가면 유료 사이트에서 권리 분석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도 혼란스러운 장세에서는 좀 성과를 낼 수가 있고요. 그렇다고 어느 분야든지 사실 그렇게 잠깐 하나만 공부해서 볼 수 있는 물건은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조금 더 공부를 해 가신다고 하면 수익을 더 크게, 더 많이 또 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실력 좀 더 쌓은 다음에 제가 다 행크TV에 설명드렸던 건데, 여기도 보면은 누군가 낙찰받고 미납을 3번이나 했던 거를 제가 받았던 거고, 이런 거는 공부를 해야지만이 좀 받을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여기에 뭐 또 나중에 유치권이라고 하는 게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부분은 우리 키즈포레라고 해서 5,000평 망한 펜션이 있는데, 여기도 저하고 뭐 이렇게 유치권이나 이런 거 협의가 안 돼가지고 법원을 통해서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내가 뭐 평생 그냥 조그만 아파트만 할 거면 상관없겠지만, 아파트도 상승장이 아닐 때는 낙찰받기 쉽지만 상승장이 됐을 때는 또 내가 좀 실력을 좀 키워가야만 합니다. 실력을 또 키우게 되면 다른 사람과 또 경쟁하지 않는 그런 물건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도 지금 제가 행크TV로 지금 촬영을 다 해놨어요. 공부를 하게 되면 또 공매를 통해서 낙찰받았는데, 지금 여기 은행 물건, 은행으로 사용하고 있는 물건을 낙찰받아서, 자, 이런 물건들도 공부를 좀 하게 되면은 더 나은 물건을 찾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끔 보면 공부하지 마세요. 공부 안 해도 간단한 거 받을 수 있어요. 예, 근데 그거는 작은 물건에 포함되고 세상을 작게 바라보는 거고, 조금 더 내 공부하게 되면 쇼핑할 수 있는 범위가 되게 넓어집니다. 넓고 깊어져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다는 거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이거는 촬영했으니까 나중에 행크TV로 또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자, 오늘 결론입니다. 이게 더 빨리 더 많은 돈을 벌어야 된다고 하는 거는 바로 자본 수익이에요. 내가 모았던 돈을 은행에만 놔두면 이 돈은 거의 그냥 잠자고 있는 돈이잖아요. 잠자고 있는 돈. 그런데 이 돈이 또 다른 돈을 벌 수 있는 자본을 벌 수 있는 것을 공부해야만 하는 거고, 그거를 세팅하지 않으면 평생 노동으로만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왜 이래도 가난할까? 근데 그거에 대한 차이점은 자본 수익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 또 그런 얘기를 해요. 야, 돈이 돈을 버는 거 아니야? 이거는 제가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라고 했죠. 돈은 또 활용해서 얼마든지 벌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아까 행크TV에 나왔던 그 사연자분 1억, 제가 갖고 있는 1억 2천도 한 채가 아니라 여러 개의 투자 상품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자본 수익을 만들어야 되는구나. 내가 자본 수익, 매매 차익뿐만 아니라 나중에 나아가서는 임대 수익까지 같이 계속해서 내가 노동을 하지 않아도 이게 나올 수 있는 세팅을 해가는 분들은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큰 돈을 벌 수 있고 젊어서 좀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자본 수익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고, 저 자본 수익이 그렇게 엄청나게 어려운 게 아니고 작은 공부를 하나씩 해가면서도 충분히 도전해 갈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송사무장의 미니특강, 자본 수익을 세팅해야만 평생 노동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질문? 에어포스님, 경쟁력 있는 물건을 하기 위해서는 특수물건, 아까 특수한 권리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공부하시고, 아니면 제가 오늘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뭐 공장, 토지, 이런 숙박시설, 이런 거를 또 남들이 하지 않는, 대부분 사람들은 아파트만 하니까 주거용 물건 외에 물건을 하는 것도 공부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부자 패밀리님, 경험담은 몇 년도껏 읽어야 할까요? 경험담은 오래전 것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투자의 원리를 어떤 사이클로 해가는지를 먼저 한 다음에 되게 좀 색다른 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지금 상황에 맞게 응용만 하신다고 하면 돼요. 그래서 과거에 뭐 10년, 20년 이 정도까지도 괜찮게 투자했던 방법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계속해서 신기술을 배워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기본이 한번 배우면 그 다음에 할 수 있으니까. 이 건물주님, 다주택자는 법인으로 할 때 사실 법인이 우리나라에서 주거용 물건을 하기에는 세율이 너무 세게끔 되어 있어요. 1억 미만짜리가 아닌 다음에는 법인으로 했을 때 지금 이로운 점이 없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주택 같은 경우에는 세법상에 내가 싸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유세부터 매도할 때 세금까지 감안해서 하시면 좋고,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다른 명의로 공동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 법인 이용해서 업무용 물건을 한다거나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혹시 회사원은 빌라로 임대 매매 사업자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오피스텔로 임대나 매매 사업자가 유리할까요? 사실 저는 빌라든 오피스텔이든 제가 사는 거는 매매가 잘 될 수 있는 물건을 고르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빌라 테마, 오피스텔 테마가 아니라 빌라도 임대가 잘 나가고 오피스텔도 임대가 잘 나간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도 매매가 잘 되더라고요. 그거는 종목으로 딱 규정 짓지는 않습니다. 네, 오늘은 질문은 여기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래도 미니특강을 해드리면서 편하게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또 판서로 하니까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매번 송사무장 쇼 할 때 여러분들께 도움 될 수 있는 그런 미니특강을 실전 사례하고 같이 준비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이거 하나씩 활용해 가신다고 하면 여러분들 분명히 계속 발전하면서 좋은 결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하시느라 수고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